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 미증시 역시나 장 초반부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상당했거든요. 우려대로 일단 연준이 75bp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했습니다. 이때 장중 낙폭이 커지면서 한때 다우지수를 포함해서 일부 지수는 좀 하락 전환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시 상승폭을 키워낸 것은 파월 의장의 입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기록했고요. 또한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유도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이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될 가능성이 함께 짚어졌기 때문에 전략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좀 오랜만에 오른 것 같은데 이슈와 특징 분석해 주세요. 네, FOMC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결국에는 연준이 물가를 상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안도 랠리를 했습니다. 다우가 1% 상승, S&P 500이 1.5% 상승, 나스닥이 2.5%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 5% 이상 강세 종목을 좀 보면은 테슬라 5.5% 상승했고요. 루시드 5.5% 상승, 리비안 6.5% 상승, 피스커 6% 상승하면서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EV고가 5% 상승,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6.8%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이 5.2% 상승해서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는 가장 강세를 나타냈고요. 보잉이 9.5% 상승, 그다음에 로블록스가 10.6% 상승, 넷플릭스가 7.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 업체인 썬파워가 5.5% 상승했고요. 역시 태양광 업체인 인페이지 에너지가 5% 상승했습니다. 수소 관련 주식인 플러그파워도 7.2% 급등을 했고요. 배터리 관련 주식인 퀀텀스케이프도 5.1%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섹터 주식들이 좀 괜찮았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 그다음에 쇼피파이, UiPath, 줌인포 테크놀로지가 7에서 9% 정도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28년 만에 최대폭의 인상입니다.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를 제외한 전 위원이 75bp 인상에 찬성을 했는데요. 지금 파월은 7월에도 50에서 75bp 인상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금리는 3.4%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점도표를 보면은 올해 7회 인상, 여기서 7회라는 거는 25bp를 1회로 보면은 1.75포인트죠. 1.75포인트 인상하겠다는 위원이 8명이고요. 그 다음에 8회 인상 2% 상승, 2% 인상하겠다는 위원이 4명. 그 다음에 9회 인상 하겠다는 위원이 5명, 그 다음에 10회 인상 2.5% 이상 인상도 가능하다는 위원이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파월은 결국에는 하지만 뭐 이런 인상은 이번에 75bp 인상은 흔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뭐 더 이상 이렇게 강력한 금리 인상은 좀 없을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성장률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8%에서 올해 1.7%를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에도 역시 1.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감소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로는 0.1% 상승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를 했고요. 제일 크게 줄어든 거는 역시 자동차 판매가 3.5%로 급감을 했고요. 결국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안츠 자산운용에서는 공격적인 연준의 스탠스가 결국에는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인플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당분간 시장 진정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슈왑 증권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져서 투자자들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인플레,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공급망 차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결국엔 미국 경제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유사들이 즉각적인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형 정유사들은 증산을 하지 않고 이윤만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소식들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제일 먼저 체크해봐야 될 만한 이슈가 바로 FOMC 회의 결과죠.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화가 됐어요. 그런데 뭐 이미 말이 나왔던 터라 오늘 다시 반등을 한 건가요, 지수가? 그렇죠. 뭐 그것도 일단 뭐 재료의 소멸이라고 좀 봐야 될 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역시 75bp 금리 인상 뭐 7월 달에도 열어두기는 했지만은 네. 뭐 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앞으로는 뭐 이렇게 뭐 75bp 이런 급격한 인상은 뭐 어느 정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멘트도 시장에 뭐 어떻게 안도 랠리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어요. 7월에 그러면은 그 자이언트 스텝일지 빅 스텝일지 전문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CPI 물가 체크를 봐야죠. 봐야 될까요? 네, CPI 봐야 되는데 뭐 일단 유가 어제 한 3% 정도 하락했는데 네. 유가 조금 안정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120달러 선에서 저항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했는데 조금 안정될 것 같고 당분간은 뭐 유가 그렇게 급등 아, 그래요? 6월 달에 말까지 그렇게 급등은 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CPI가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뭐 9% 훨씬 넘고 9.3% 뭐 9.4%까지도 예상하는 측도 있어가지고 그거보다는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8%대 정도 중반 정도 똑같이 5월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네. 본다면 75bp 금리 인상 뭐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컨센서스가 9% 이상으로 CPI가 나오는 만약에 네. 제시가 됐는데 네. 8%대로 나온다면은 증시는 환호하겠죠. 아, 네. 그렇군요.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가 얘기 잠깐 해주셔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꽤나 유가 잡으려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방문한다고 하고 네. 뭐 이번에는 정유사들한테 좀 압박을 가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게 조금 더 하방으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인가요, 유가를?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지금 일단은 수급을 좀 보면은 120달러 이상에서는 조금 버거워 보이지 않나 아, 그렇게 네. 보고 있고 일단 사우디한테 뭐 어떻게 보면은 증산을 하러 이제 뭐 얘기를 하러 좀 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뭐 일단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뭐 지금 현재 뭐 이윤만 추구하고 있죠. 정제 마진만 추구하고 있고 증산 네. 안 하고 있는데 특히 뭐 셰일가스 업체들한테도 지금 증산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유가가 살짝 뭐 오늘 꺾이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FOMC 회의 결과 얘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점도표를 보면은 내년 말 금리 전망치도 높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1분기까지도 금리 인상이 좀 지속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올해는 3.4%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에는 3.8%까지 좀 높였죠. 네. 그러나 이제 24년도에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뭐 한두 차례 좀 있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네. 3.4%로 다시 낮아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수치로는 내년, 내후년, 2024년쯤에나 약간 3.4% 요 정도 속도 조절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경제 성장률도 보니까 미국을 1.7%로 조정을 했는데 이게 네. 2% 아래로 내려간데 좀 맞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의미 있죠. 네. 결국에는 OECD나 뭐 세계은행이나 IMF보다도 더 낮춰 잡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네. 결국에는 물가가 올해 뭐 연준이 목표하는 2%대로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힘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면은 네. 뭐 드라마틱하게 꺾이지 않으면은 힘든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 들어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왔다고 보시는 거죠? 네. 아, 네. 성장률이 뭐 2% 미만이고 물가가 이렇게 높으면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럼 지수 충격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크게 좀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재료의 소멸 안도 랠리가 좀 나오긴 네네. 했는데 네. 일단은 조금 한두 차례의 뭐 한두 차례가 아니라 뭐 조금 저점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수 설려면 경제 펀더멘탈을 좀 이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얘기는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뭐 우려에 지나치다라는 뭐 결국엔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였지만은 뭐 지금 뉴스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네. 성장률 하향 조정하면서 결국엔 스태그플레이션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좀 좋지 않은 소식으로 경제 성장률에서 조금 더 좀 안 좋은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준이 이렇게 계속 금리 인상을 좀 공격적으로 해나간다면 결국에는 뭐 시장이 안정을 찾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일각에서 나와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그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연준은 일단은 물가 잡는 게 급선무죠. 인플레 잡는 게 급선무고 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어느 정도 실업률도 당연히 꺾여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일단 소매 판매가 꺾여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 경제는 70%가 소매 판매가 소비 위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다면은 물론 수요의 감소는 인플레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은 네. 결국엔 성장률 쪽에서의 더 크게 뭐 어떻게 보면 갉아먹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뭐 투자자들이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찰스 슈왑 측에서 내놨는데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어떤 네. 뭐 추가적인 어떤 플랜을 제시를 하지는 않았고요. 네. 뭐 경기 침체 가능성 대비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일단은 뭐 현금 확보라든가 아니면은 뭐 포트폴리오를 좀 방어주 위주로 좀 가져가야 된다거나 뭐 배당주 위주 뭐 이쪽에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여전히 뭐 전문가님은 저점 매수는 아니다 이거죠? 아니요, 어떻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뭐 괜찮을까요? 저점 매수는 뭐 단기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단기적으로, 예. 어떻게 본다면은 뭐 계속적으로 랠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오르면은 어느 정도 오르면 착신을 해야 된다. 계속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네, 계속 짧게 방망이 주고 네. 가자 이런 전략 주시네요. 네, 오늘 국내 증시 그러면은 좀 반등을 할까요, 오늘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네. 당연히 뭐 하겠죠. 뭐 한 1%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코스피 기준으로요. 네. 그렇게 본다면 한 20포인트 내외 정도의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는 일단 뭐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느 정도 상승은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약간의 상승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코스피가 네, 2,400도 뭐 깨고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좀 하방 지지선 어디까지 보시나요?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는 더 깨고 내려갈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저도 뭐 네.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하지만은 다이렉트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중간에 네. 계속적으로 등락 과정을 좀 거치면서 악재의 소멸과 그다음에 뭐 안도 랠리 나오고 뭐 그런 과정이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 쪽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이제 매도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 역전차가 나올까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미국이 이제 7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상단이 우리나라랑 똑같아졌어요. 네. 1.75고 우리나라도 1.75고요. 네. 결국엔 7월에 하는도 빅스텝을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 네. 만약에 안 했다면 하느니 그렇게 네. 쫓기지는 않을 것인데 한국은행이 결국에는 금리 뭐 한국은행에서는 얘기를 하죠. 금리 역전차 가능하고 나올 수도 있다. 네. 하지만 그게 뭐 엄청난 뭐 자본 유출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네. 결국엔 좀 불안 요소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50빅 한은도 7월 달에 빅스텝 밟아서 어느 정도 금리 격차를 또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안 올려놓으면은 네. 7월에 미국이 그냥 50bp만 인상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 7월에 25bp 우리나라만 인상을 하면은 완전히 역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본시장 충격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뭐 KDI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 의견은 완전히 좀 무시해야 되고요. 뭐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역전이 되지 않도록 좀 강한 한은의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FOMC 회의 결과를 이미 선반영했다는 듯이 기술적인 반등을 좀 뚜렷하게 보였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지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방어적인 전략 유지하시면서 오늘 장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